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으며 몸은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졌다. 몸에 바르고 치장하는 것을 줄였다. 샴푸, 세제,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집에서 사라졌다. 많은 옷도 필요 없어졌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졌으며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을 비워냈다. 삶 전체가 가벼워졌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지은이 황민연,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저자인 황민연님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분입니다. 퇴사하고 싶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게 꿈이었던 저자는 성공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했고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일에도 열심히였죠. 배가 나오고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건강이 더 나빠지자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뱃살도 사라졌습니다. 음식이 단순해지자 모든 면에서 단순한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워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전환했고 최소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전환점,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바로 음식이었으며 뒤이어서 다른 것도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2년 동안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는 날씬해서 많이 먹어도 되겠다. 자주 듣는 말이었다. 난 한 번도 비만했던 적이 없고 다이어트로 인해 고민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원체 마른 체형이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후 고향인 부산을 떠나 1학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1년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엄마가 차려준 밥이 아닌 탓에 마음이 허해서 그랬을까? 살은 쭉쭉 빠지더니 40kg 가까이 떨어졌다. 나는 더욱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하면서는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2인용 보쌈을 새벽에 혼자 시켜서 배가 불러도 남기지 않고 기어코 다 먹었다. 평생 과자는 입에도 안 대던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과자를 사 먹기 시작했다.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면 배가 아무리 불러도 미련하게 한 번에 다 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아쉽고 만족이 되지 않았다. 자취 생활을 지속하면서 이런 안 좋은 음식 습관을 유지하자 팔다리는 말랐지만 말랑말랑한 뱃살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흔한 마른 비만이 바로 나였다. 뱃살은 어떻게든 숨길 수 있지만 허벅지 살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이다. 소화가 안 되어서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꽤 심각했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위암에 걸린다는 말도 들은 터라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가까운 내과로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의사의 표정은 잠옷 심각했다. 내시경으로 찍은 나의 위사진을 보여주며 1.9cm만한 염증이 있다고 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때 내 나이가 만 22살이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죄다 60대 70대처럼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걱정과는 다르게 암은 아니었다. 유명하다는 담당 의사는 약을 한 달치나 주었다.
규칙적인 음식 습관, 적당히 소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가루, 기름, 커피, 술, 담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야 의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다.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음식을 바꾸다. 나의 건강 가꾸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선 누가 봐도 해롭다고 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식단에서 모조리 치우기로 했다. 치킨, 피자, 케이크, 튀김, 떡볶이, 과자들은 치웠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구마, 단호박, 통밀빵, 닭가슴살, 양상추, 사과 같은 것들로 채웠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먹은 후 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다. 누가 봐도 해로운 음식을 덜 먹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으로 집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복근을 만들었다는 한 파워블로거의 글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건강한 음식 습관 가지기 프로젝트는 결국 건강하게 보이는 몸 만들기로 변질되었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씬하게 보이는 몸에 집착했었다. 하루 2~3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늘 먹은 것이 지방으로 축적되고 얼마 보이지도 않는 근육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운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 가까이를 보냈다. 칼로리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서 거의 내가 고정적으로 먹는 것들의 칼로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정도였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갑자기 화가 솟구친다. 이거 먹을 거면 더 맛있는 거 먹을 걸 하는 생각 때문이다. 새로운 메뉴를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화가 날까봐 결국 늘 먹던 메뉴로만 시켰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꼈지만 너무 멀리 온 느낌이라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몰랐다. 역류성 식도염 증세는 곧바로 재발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남들보다 위가 안 좋았다. 트림이나 토하는 횟수도 전보다 살짝 줄어들었을 뿐 여전했다. 생리통도 부쩍 심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닭가슴살, 계란, 연어, 샐러드, 그릭 요거트, 통밀빵 같은 건강식을 먹는데 왜 생리통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노릇이었다. 그러던 나에게 다시 한번 음식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치킨과 치즈를 정말로 사랑하던 내가 갑자기 자연식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식물식, 즉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정말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중간쯤 봤을 때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채식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다큐와 영상들도 있는 대로 찾아보았다. 육가공 업계에서 후원받지 않은 수백 개가 넘는 논문들은 내가 알아오던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소고기의 철분, 달걀의 영양소, 우유의 칼슘에 대해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결론은 비슷했다.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라였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동물성 음식을 식단에서 치워버렸다. 2주 만에 뱃살이 사라지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느낀 나의 첫 후기는 어이없다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굉장하다로 바뀌었다. 지방분해 시술까지 고려해야 했던 숨겨진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이틀에 한 번 겨우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니 속이 편안하다. 배불리 먹어도 화장실 갔다 오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꺼져 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 트림, 더부룩함, 가스, 구토도 사라졌다. 탄수화물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미밥을 밥솥째 배불리 먹어도 속이 편해서 탈이 난 적이 없다. 더 이상의 칼로리 계산, 양 조절, 음식 집착도 없어졌다.
먹는 것을 온전하게 즐기고 숫자와 다이어트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럼에도 노력 없이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 식물식을 하고 한 달 지났을 무렵에는 팔굽혀펴기 10회가 최대였던 내가 총 90회를 넘겼다. 팔굽혀펴기 숫자를 세면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닭가슴살 대신 현미밥, 과일, 채소를 배불리 먹은 것이 전부였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는 피부가 원래 안 좋았다.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안 해본 곳이 없다. 한약 먹기, 여드름 짜내기, 여드름 패치 붙이기, 비싼 화장품 사기, 레이저 시술하기, 피부에 좋다는 음식 먹기 등등. 성인이 되고 강남의 한 유명한 피부과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 2, 3주마다 병원에 가서 여드름을 짜내고 레이저로 얼굴을 갈았다. 비싼 호박팩을 얼굴에 바르고 콜라겐을 주입했다. 그렇게 돈을 갖다 부으면 피부는 일시적으로 당연히 좋아진다. 그러나 2, 3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큰 염증들이 올라오고 피부가 번들거렸다. 그럼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피부과로 향한다. 이렇게 살자. 이것은 나의 운명이구나. 그랬었다. 그러나 기름기 가득한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설탕 등을 먹지 않자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한홍성 여드름이 예전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의 피부과 담당 의사는 내 피부를 보고 어떻게 2, 3주 만에 갑자기 모공과 기름이 줄어들었냐며 놀라워했다. 혹시나 해서 최근에 채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의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음식 습관과 피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내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진 않았다. 나는 그 길로 더 확신이 들어서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을 안 다니기로 했다. 그때가 자연 식물식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은 시기였다. 화장품을 없애다. 몸의 내부가 건강해지자 몸 밖의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로 나는 화장품도 끊었다. 폼 클렌징, 토너, 수분크림, 선크림, 비비크림 등 모든 화장품을 다 끊었다. 화장을 멈추었다. 화장품을 안 쓰자 어떻게든 내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발악을 했다. 두껍고 노란 튀김가루 같은 각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화장품 대신 내 피부를 보호했다. 흉해 보이기도 했지만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동안 쌓였던 화장독들이 터져나오는 중이었다. 적응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힘들었다. 결국 좁쌀 여드름들은 몇 개월 뒤 조금씩 수그러들었고 각질들은 대부분 떨어졌다. 처음에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따가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유분과 수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느껴졌다. 특정 주기에 맞춰 피부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다.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불과 음식 습관을 바꾼 지 3, 4개월 이후부터 일어났다. 입안에 넣는 것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몸이 바뀌자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뀐다. 나의 삶은 음식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그렇게 점점 간소해지고 있었다. 심박수가 100회에서 60회로 줄다. 하비 다이어몬드는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자 과일 위주의 자연 식물식을 하는 건강 컨설턴트다. 그는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는 비만이었지만 자연 식물식을 한 후 25kg을 감량했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1년에 수백만 번의 박동수를 줄이면 신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자연 식물식을 한 지 5일 만에 혈류를 느꼈다.
나처럼 혈류가 느껴진다는 사람은 이제껏 자연식물식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딱 2명을 보았다. 자기 전에 아주 조용히 누워있으면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추어서 어깨, 팔, 손, 손가락 끝까지 피가 퍼졌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리까지 피가 퍼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때 나의 심박수는 1분에 100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그 후 계속 자연식물식을 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점점 늘릴수록 텁텁한 통곡물빵이나 면 종류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했다. 과일이 있으면 설탕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먹다 보니 자극적인 양념과 소금도 필요 없어졌다. 8개월이 좀 넘었을 즈음 다시 한번 심박수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따라 자기 전 유난히 내 심장이 아주 힘차게 펌프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1회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을 때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이어트와 작별을 선언하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버리고 자연식물식을 선택했고 그 변화가 순탄했던 이유는 자연식물식을 평생의 음식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식물식을 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야근에 찌든 직장인의 입맛에서 스님의 입맛으로 바뀌었다. 자연식물식으로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평소 먹던 식단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다. 과일은 살이 안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0칼로리는 아니다. 평소 식단에 3개의 사과 혹은 3개의 배를 추가해서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체중은 과일을 더 추가했음에도 몇 킬로그램씩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같은 양의 섬유소인데도 과일을 먹었을 때 체중이 감소했던 이유는 과일의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었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중량 대비 칼로리를 뜻한다. 과일 3개와 귀리 쿠키 1개가 있을 때 과일 3개가 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총 칼로리는 귀리 쿠키보다 적다.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 바로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이다. 반대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높다. 베이컨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자연 식물식으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데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본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자연식물식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또 다른 다이어트로 생각해버리면 역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무슨 식단이든지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면 폭식으로 터진다. 그들은 매일매일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재면서 비교한다. 나도 해봐서 알지만 피곤한 삶이다.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도 입맛은 변한다. 나는 원래 양배추는 반드시 쪄서 먹어야 맛있었다. 생 양배추를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찌는 것도 귀찮아져서 생 양배추를 먹어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이미 그동안 자연 식물식을 해오면서 입맛이 바뀐 탓이다. 그럼 이때부터 나는 생 양배추도 즐길 수 있고 찐 양배추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스트레스, 도전의식, 강박감은 없었다.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똑같다. 서두를 이유는 없다. 채소와 친하지 않다면 동물성 음식을 바로 끊기보다는 과일과 채소와 친해지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다. 100점은 아니라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입맛이 변하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 매일 아침을 과일로 시작해보기,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기, 흰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현미떡 먹기, 우유는 무가당 두유로 선택하기, 요리할 때 설탕과 기름량 줄이기,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채식 식당에 가보기, 고기 3번 먹을 거 1번 먹기, 외식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 들이기, 동물성 음식 없이 요리해보기 등등 이렇듯 건강한 대화는 항상 존재한다. 자연 식물식이 내 몸과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 몸무게도 정확히 모른다. 저울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쉽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다. 먹는 음식을 바꾸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갔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았고 하체 부종과 같은 고민도 없어졌다. 몸은 항상 날씬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고 여드름 때문에 모자를 쓰는 일도 없어졌다. 볼살도 적당히 빠져서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다. 몸은 항상 가볍고 걸음걸이가 산뜻하다.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이 평온하니 그냥 기분이 좋다. 더 잘 웃게 되고 용기가 생겼다. 내가 고기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대견함을 느낀다. 고기 먹는 것도 그만두었는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건강으로 시작한 자연 식물식이었지만 나의 소비 습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난 이후로는 더욱더 생각이 넓어졌다. 무엇이 환경, 동물,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동물성 음식, 가공식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유기농 제철 채소와 과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리 더 이상 간단할 순 없다.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생활을 했던 자연주의 부부인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은 1923년 미국의 숲속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로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다. 스콧 리어링은 야생동물이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처럼 100세가 되던 해 음식을 서서히 끊으면서 삶을 평온하게 마감했다. 그의 아내인 헬렌 리어링은 92세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리어링 부부는 엄격한 채식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가끔 우유, 치즈, 버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약한 불에 익혀 조리를 했다. 다만 비윤리적인 육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공정을 거친 음식들은 먹지 않았다. 그들이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에 욕심 없는 평온한 마음가짐 때문이었으리라. 나의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따라서 집에서는 현미밥에 된장 넣고 쌈을 싸먹는다고 한다. 고기 대신 채소로 샤브샤브를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된장국과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현미밥은 담백하면서도 달달하고 고소하다. 채소는 씁쓸하면서도 짠맛이 돈다. 과일은 그냥 먹기만 해도 너무 달아서 행복해지는 천연 설탕이다. 생김은 바다 냄새가 나면서 짭짤하다. 천연소금, 향신료, 잘 만든 좋은 양념들은 약간만 더해도 식사를 더 풍부하게 해주며 먹는 즐거움을 준다. 자연 식물식이 무조건 간을 하지 않고 생으로 먹어야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훨씬 시도해보기가 쉬워진다.
자연치유암센터에서 먹는 환자들의 식사를 본 적이 있다. 자연식물식과 거의 똑같다. 모든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간단하게 요리한 나물 반찬, 두부조림, 살짝 데친 채소들과 생으로 먹기 좋은 채소 몇 가지, 생김, 저염 된장국과 현미밥으로 식사가 나온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기 전부터 이런 음식 습관과 입맛을 가진다면 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족발 냄새에 혹하고 라면 냄새에 혹하고. 모든 동물성 음식을 끊겠노라고 처음 다짐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목록 중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살면서 먹을 거 다 먹어봤으니 후회는 없어 라는 생각을 했다. 자연식물식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닭발을 먹어봤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닭발을 먹고 있었는데 사람일 참 모르는구나. 살면서 닭발이라도 먹어보고 자연식물식을 해서 아쉽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부끄럽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의 발을 대체 왜 먹는단 말이냐. 남의 발을 먹는 것도 이상한데 먹어봐서 아쉽지 않다니. 음식이 더 이상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어떤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앞에서 그려졌다. 마치 과거를 꿰뚫어 보는 투시력을 가진 사람처럼 음식 하나를 보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 길을 걷다가 족발 냄새에 혹한 적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맛있는 냄새다 라는 생각을 했다. 예전에는 돼지의 발이 요리로 변신하기 전의 모습은 생각을 못했다. 우리는 돼지의 발 대신 족발이라는 이름을 붙여 요리로 바꾼다. 라면 냄새에 혹한 적도 있다. 라면은 족발보다 냄새가 훨씬 더 자극적이었다. 그러나 역시 나는 그걸 내 입에 넣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도저히 자연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기 때문이다. 내가 평소에 먹던 현미밥, 오이고추, 복숭아, 배, 상추, 바나나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냄새다. 이런 인위적인 냄새와 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넣었을지 떠올려 보면 쉽사리 내 몸에 넣고 싶지는 않아진다. 해외여행도 과일 하나로 가능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다녀왔다. 사실 내가 자연식물식을 하기 몇 달 전에 친구와 계획했던 여행이었다. 그러나 돌연 내가 자연식물식을 하게 되었고 식당을 다시 골라야 했다. 자연식물식으로 여행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내가 늘 먹던 현미밥과 오이고추를 못 먹어서 살짝 아쉬울 뿐이었다. 이제 음식이 중요하지 않은 나에게는 여행 중 어느 식당을 가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맛집은 기꺼이 같이 가주었다. 식당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도무지 없다면 식당에서 과일을 먹었다.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식당이나 카페는 없었다. 샐러드를 시켜서 바나나를 넣어 함께 먹기도 했다. 친구가 주문한 요리에 구운 감자도 나와서 같이 먹었다. 해산물 식당에서는 밥과 샐러드를 시켰다.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 돈이 많이 남았다. 동행한 친구는 기념품은 거의 안 샀지만 맛집에 돈을 많이 써서 마지막 날에 내 돈까지 빌려주었다. 기념품도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많이 샀겠지만 이제 동물로 만든 음식과 물건은 선물이라도 굳이 내 돈 주고 사지 않는다. 여행을 갔다 와서 기억에 남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기념품이나 열심히 찍어둔 음식과 명소사진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 기억에 남았다. 노을이 질 때 보라와 주황이 적절히 섞인 보라카이 해변, 프라하의 카를교 위에서 들었던 길거리 바이올린 연주, 하와이 해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하느라 벌겋게 탄 손등, 밤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만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깔깔거렸던 제주도.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와 느낌이 떠오르곤 했다.
내가 자연식물식을 한다고 해서 남들과 같이 메뉴를 고를 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식당에서 요구할 때 죄송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마다 누구는 한식을 더 좋아하고 누구는 느끼한 걸 잘 못 먹고 누구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고 누구는 육회는 못 먹는 것처럼 나도 그냥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니까. 만약 친구가 여행 중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불편했다고 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친구가 고기를 못 먹어서 메뉴 선택이 불편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다. 소중한 사람들끼리 다들 서로 맞추고 살아간다. 우리가 간소한 음식을 먹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만 하면 인간 정리도 저절로 된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이다. 그때 나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던 친구는 1년 후 나의 영향을 받아 자연식물식을 하고 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동물과 환경에 대해서도 정보를 접한 이후 나의 소중한 친구로 여전히 내 옆에 자리를 하고 있다. 친구는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면 기운이 쭉 빠지는 편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설레고 즐겁다. 최근 1년 동안 친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거의 연락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다. 나는 진정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곤 한다. 친구는 나를 따라서 자연식물식을 시도해 보았다고 했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으며 현미김밥과 오이고추가 맛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친구가 느낀 나의 큰 변화는 내 성격이다. 확실히 내가 전보다 차분해졌고 무력이 없는 것이 느껴진단다. 과거의 나는 친구보다 식탐과 무력이 넘쳐서 항상 먹는 이야기만 해댔었다. 흥분도 잘하고 입도 거칠었다. 늘 바빴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었다. 나 때문에 죽은 닭이 몇 마리인지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내가 지구와 생명에 최소한의 해만 끼치기 위해 노력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 나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떤 자연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화려하지 않으니 그렇게 보일만 하다. 친구는 긍정적인 의미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강단 있게 사는 모습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꼭 어쩔 수 없지는 않다.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방법이 있고 어쩔 수가 반드시 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줄 마음이 생긴다면 용기는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나의 변한 모습에 만족한다.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 조금 가난해졌지만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나는 원래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탔지만 특히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이었다. 여름에는 땀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밖에 나가면 미니 선풍기와 햇빛을 가릴 부채는 필수였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가서 내가 긴 바지를 입게 되었다. 군살도 빠져서 몸이 가벼우니 찝찝하고 무거운 느낌도 없었고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부채도 미니 선풍기도 당연히 필요 없어졌다.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안 더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지 않은 여름을 보냈다. 에어컨도 틀지 않고 창문 꼭꼭 닫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겨울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나는 원래 가을만 되어도 목도리가 필수였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롱패딩이었다.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바지를 입던 사람이었다. 잘 때는 발이 너무 차가워서 수면 양말 없이는 절대 잠을 못 잤다. 전기장판은 필수였고 담요까지 꼭 덮고 잤다. 자연 식물식을 시작하고 처음 맞는 겨울에 나는 처음으로 수면 양말 없이 잠에 들었다. 그냥 겨울용 잠옷바지 하나와 반팔이에 가디건 하나 입고 자게 되었다. 전기장판도 필요 없고 보일러도 필요 없고 그냥 이불 하나 딱 덮고 잠들게 되었다. 외출할 때 목도리도 안 했다. 바지도 그냥 면바지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제껏 내가 보내왔던 많은 겨울과는 다르게 너무 수월하게 보내고 있다. 자연과 가까울수록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 퇴사를 결심하다. 자연 식물식을 시작하고 고민이 생겼다. 무슨 자신감인지 직원들에게 퇴사를 발표한 그날 오전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서 퇴사 소식을 알렸다. 멀쩡하게 잘 다니는 회사를 왜 관두냐고 그랬다. 요즘 취직이 잘 안 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신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유롭게 내가 찾아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초조함, 불안함, 걱정을 떨쳐버리자 오히려 시기적절한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마치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새로운 일들, 자연, 환경, 동물복지, 채식에 관련된 일들을 곧바로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끌어왔다. 풍족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간소한 삶을 지향한 이후로는 돈을 벌면 거의 쓸 일 없이 모아두는 편이라서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 누군가는 나를 걱정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내 삶은 걱정이 아니라 행복이다. 자연 식물식은 나의 인생을 바꿨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까지 간뒀으니 음식을 바꾸고 퇴사까지 하게 된 것이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음식을 바꾼 이후로 모든 선택들이 여러 결과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최소한의 삶을 지향할 것이다. 음식을 바꾸면 삶이 단순해지는 증거들. 집에 내려가도 내가 먹는 것은 정해져 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부 다 먹어버렸던 과거와는 달리 아수라장인 냉장고 속에서 나물반찬과 채소와 과일을 꺼낸다. 현미밥과 함께 장아찌, 쌈채소, 오이고추, 김 정도만 있어도 만족한 식사다. 예전에는 집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집에 뭐 있어? 맛있는 거 해줘. 자취하다 보니 엄마의 거한 한상이 그리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별거 바라지 않는다. 고구마와 제철 과일만 있어도 맛있고 행복하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가씨처럼 좀 꾸미고 다니지. 옷도 잘 안 사입고 화장도 안 하니까 엄마 기준의 아가씨와 나는 좀 다르다. 그래도 예전보다 내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물로만 얼굴 쓱 씻고 옷 대충 간단하게 입고 나가는 걸 보고 니는 참 편하겠다 하면서 못 말린다는 표정을 지으신다. 그런데 진짜 편하다. 한창 남들 꾸미고 다니기 바쁜 20대에 맨 얼굴로도 당당히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 이제 목과 얼굴의 피부색이 같아졌다. 내 입술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색이다. 눈이 가려우면 비벼도 된다. 얼굴이 가려우면 긁어도 된다. 거울을 챙겨 다니면서 화장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자연 식물식을 하고 나서 쓸데없는 소비 활동도 거의 안 하게 되었다. 대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 세탁세제는
친환경 세제로 바꿨는데 더럽지 않으면 그냥 물로만 세탁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쓰던 플라스틱 칫솔통과 칫솔은 바꿀 때가 된 듯해서 대나무 칫솔통과 대나무 칫솔로 바꿨다.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버릴 플라스틱 칫솔들을 생각하니 지금부터라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일회용 비닐 대신 과일과 채소를 담을 때는 면주머니를 사용한다. 다만 내가 꾸준히 소비하는 것은 책이다. 빌려서 읽기도 하지만 읽은 책을 또 읽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새 책이나 중고로 구매하는 편이다. 먹을 음식과 책만 있으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건강과 채식에 관한 책들만 읽다가 갈수록 동물, 환경, 마음관리에 대한 책으로 확장되었다. 생명 존중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며칠 전 엄마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다. 인생을 항상 스스로 개척하고 사는 우리 딸이 대견하구나. 늘 응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평범하게 살아라, 남들처럼 살아라며 속상해 하시던 엄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음식을 바꾸자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에 절대나 반드시라는 것은 없다. 자꾸만 어떤 한계를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은 긴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저항 없이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자. 편집자의 말. 나는 사실 오랫동안 숲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싶었다. 월드네 작가 소로우가 그랬던 것처럼 법정 스님이 기거하셨던 강원도 작은 암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 또한 남들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 공부도 해보고 외국을 전전해보기도 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대학 시절부터 모은 책 수십 박스를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던 15년 동안 가져갔다가 귀국하면서 다시 가져왔는데 15년 동안 그 책 중에 다시 읽은 책은 몇 권도 되지 않았다. 나는 왜 그랬을까? 이 집에는 책이 정말 엄청 많네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던 날 또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 100여 권을 남기고 모두 없앴다. 나는 그런 식으로 LP판, CD, 옷가지며 세간을 정리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노력해온 것일까? 정답은 음식이었다. 이 모든 변화는 채식,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공장 음식에서 참 음식으로 바꾸면서 비누와 하이타이와 퐁퐁과 샴푸를 없앴다. 향수와 로션도 없애고 머리기름도 없앴다. 처음엔 조금 어색한 듯 하더니 얼마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았다. 한두 달 지나자 세상이 홀가분해졌다. 남의 시선에 맞춰가는 삶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음식을 바꾸자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는 생생한 체험을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좌충우돌 겪어온 변화를 이 책의 저자는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과감하게 실천해내고 있다. 참 행복의 이치를 잃은 나이에 깨달은 까닭이다. 나는 그것이 음식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나는 음식을 통해 가치관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모두는 음식을 바꾸니 몸이 정화되고 영혼이 정화되어 단순한 삶으로 전환되는 이 4단계를 거쳤다고 예외 없이 증언하고 있다. 디오게네스가 그랬고 소로우가 그랬고 법정 스님이 그랬고 조화로운 삶을 쓴 니어링 부부가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도의 삶을 위해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신은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오면 몸과 영혼을 정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니어링 부부는 세상에 혼탁한 음식을 먹고 돌아온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고 했다. 서로우는 가장 좋은 아침 식사는 아침 공기와 긴 산책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여행 중에 과일 위주로 먹으면서 몸을 정화시켰다고 했다. 법정 스님이 그랬고 소로가 그랬고 니어링 부부가 그랬고 이 책의 저자 또한 그런 삶을 실천해내고 있다. 모두가 간소하게 살았고 무소유를 실천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들 모두 참 행복을 누렸다. 이들 모두는 음식을 단순하게 먹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제 당신은 어쩔 셈인가?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황민현 저자의 몸에도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음식을 통해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구와 생명에 대한 것까지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생수를 판매하지 않아서 모두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카페 갈 때 텀블러를 들고 가서 바로 담아달라고 해서 마신 적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끝까지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를 담아달라고 해서 천천히 마셔도 얼음이 녹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년이 안 되는 시간에 과감하게 자연 식물식을 실천했는데요. 참으로 열정있고 강다니는 성격이 받쳐주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음식을 바꿔야 하는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편집자의 말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바꾸니 몸이 정화되고 영혼이 정화되어 단순한 삶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나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절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과일과 가공식품을 같이 두면 과일이 금방 상해버려서 빨리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가서 1년이 넘어도 썩지 않고 있다가 먹는 순간 내 몸속으로 들어오죠. 조승우 한약사님의 완치비만 책에서 읽었는데요. 서양 장의사들이 하는 말이 예전에 비해서 시체들의 부패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는 얘기를 읽고 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미 엄청난 양의 방부제를 먹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평온함과 내려놓음이었어요. 자연 식물식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듣고 도전의식이 생기는 분도 계실 테고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이든 첫걸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과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두 번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